윤 대통령이 경찰에 이렇게 질타를 쏟아낸 배경은 뭘까요? 이 납득하기 힘든 경찰의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사 당일에요. 이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현장으로 가는 모습이 공개된 한 사람이 있죠. 문매를 맡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그가 참사 현장으로 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들어가는 모습. 식사를 하는 장면에는 그 CCTV 화면에는 이 전 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서는 것 같기는 한데 당시에 들어보면은 식당 관계자들은 무전을 한다거나 크게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다. 또 CCTV에도 그런 장면이 보이진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이태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당시 압사 우려 신고가 정말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00건이 뭡니까? 몇백 건이 쏟아지고 있던 상황인데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 압사 신고가 쏟아지고 한마디로 그 이태원 일대가 아비규환 그 자체였던 순간인데 물론 밥을 먹을 수는 있죠.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동안 그 차를 고집하느라고 현장에 가지도 못했고 현장에 뒤늦게 와서는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그 현장을 한참 봤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그 상황에서 파출소 옥상에서 그 상황을 보다가 결국 서울청에 보고도 늦게 했죠. 늦게 하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임재 전 서장의 이 행태를 보면 경찰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불러서 자초지종을 좀 드러나 보자. 왜 도대체 그렇게 한가했던 거냐.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응하지 않고 있죠. 정말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CCTV 화면 뒷짐을 지고 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CCTV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급박해 보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상황을 정말 명명백백히 좀 밝히고 동선을 확실하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당시에요, 이 소방청으로부터도 이 사고를 인지받았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이 현장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건 시점은 용산 서장도 막 현장에 도착했던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의원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왜 전화를 못 받은 걸까요? 또 회신은 왜 안 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용산경찰서장이잖아요. 우리 통상에 보면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서 그렇지만 그 용산경찰서장이면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 차량 번호까지 사실은 외우게 되는 그런 훈련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는 아마 이 발신 자체가 좀 표식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번호 자체가 분명히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번호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았다?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건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사안이 발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청에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께만 보고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 장관에게는 전혀 늦게 보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그 수행원들이 제법 있었어요. 화면에도 보지만 같이 식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무전기도 제법 많을 거예요. 경찰청 전체가 열려 있는 무전기, 용산서만 쓰고 있는 무전기 아니면 정말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무전기.
그 모든 게가 다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저거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있었나.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마는 식당에서 이태원 현장까지 가는데 왜 뺑뺑뺑뺑 돌아갔나, 뒷짐을 지고 갔나, 이런 걸 따져보면 저는 용산 경찰서장이 이 건을 일부러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뭐 석연치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걸 회신도 안 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이 모든 사안의 발단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요,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소방서장, 구청장까지 이 관계자들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일단 피의자를 입건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 자체는 주로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직무유기. 예, 서장으로서 직무, 또 소방서장으로서 직무, 용산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엄중한 상황, 비상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또는 뭐 직장을 이탈하거나 또 직무를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좀 약간 나중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면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참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네. 또는 치사죄거든요. 네. 그 직무유기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원인을 제공했고 당연히 그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신고를 할지 보고에 의하면은 그런 압사 상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사상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 두 죄 자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직무와 관련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우리가 경악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안전 우려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돼 가지고 이미 전자기록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또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시킨 건데 이런 문제들, 더군다나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이 도착한 시점, 현장에 이런 것들도 허위로 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사실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또 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경찰의 입건 자체는 이제 초기 단계로 보고요. 향후에 있어서 원인과 분석이 되고 책임이 가려지면 네. 좀 더 이제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가 있고 네.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또 더욱더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특수본에서 확인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이 내용들, 취재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실이고 어떤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